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세무신고 중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랑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가장 체감하실 내용, 그 의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이라고 하면 바로 딱 못 알아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신데 연말정산을 뜻하죠. 자, 연말정산은 사실 직원분들, 즉 환자분들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거고요. 치과 입장에서 공식 용어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이라고 부릅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은 요양기관들이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치과들이 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안 한다고 직접적으로 뭔가 제재사항이 들어오진 않지만 사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문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하는 자가, 즉 치과를 뜻합니다. 요양기관. 치과가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의료비 자료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국세청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환자분들이 연말정산을 각자 직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의료비로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려고 매 이제 치과마다 가서 영수증을 발급받고 병원마다 가서 발급받고 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또 치과들도 일괄로 이걸 다 종이로 지류로 발급을 하시려면은 굉장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양측의 그런 니즈를 고려를 해봤을 때 한 번에 전산으로 우리가 받아서 일단 쏘겠다. 대신 이제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영수증으로 발급을 해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제출 대상이 되고요. 제출하는 방법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 자료를 모으셔서 청구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생성해서 국세청의 홈택스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매년 1월 중에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이 떴네, 하라고 하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수납 처리를 하시고 자료 준비를 하시면 그냥 1년치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된 데까지만 하고 보내야겠다라고 포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지가 뜨기 전에 미리 11월, 12월이 되시면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매해 국세청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또 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자체가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을 띄우시면은 아마 팝업으로 공지가 같이 나올 겁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진찰, 진료, 예방을 위해 사용한 지급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진료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은 다 의료비로 들어갑니다. 이때 얘기하는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랑은 달라요. 급여도 진료비고 비급여도 진료비예요. 그래서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의료비로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료나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 그래서 약국에서도 이 의료비 자료 제출을 같이 해주시게 되고, 실제로 이제 직원분들이 내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보게 되면은 약국의 내역도 같이 뜨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구라고 해서 대표적으로는 보청기, 휠체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보장구 구입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네 번째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구입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의료비에 이 안경이나 렌즈 구입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경점에 가서 별도로 이거를 떼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예 구입을 하실 때 이제 연말정산, 내가 본인 걸 연말정산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경점에서 그냥 바로 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치과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은 챙기지 않아도 되긴 하니까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치열 교정비 같은 것도 의료비로 들어가나요? 라고 하는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을 좀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보철, 틀니, 질병 예방 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치료비다.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열 교정비는 치과 의사분의 저작 기능 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 공제 대상인 의료비로 들어간다라고 답변을 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교정이라는 진료 자체가 심미적인 진료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사실 심미적인 진료비는 우리가 의료비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거죠. 아주 쉽게 예를 들면 피부과에서 진료를 하시는 게 대표적인데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제 피부과에서 내가 만약에 피부에 관한 관리 시술 같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출한 비용으로 신용카드 내역서 같은 거를 연말정산에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사용한 비용으로서 걔가 의원 요양기관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그 비용이 의료비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소득공제 연말정산 작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비용도 따로 입력을 하지만 의료비는 별도로 공제 대상이 돼서 의료비 액수는 또 별도로 적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 구분하실 때는 우리가 치과에서 이 환자분이 수납하신 모든 비용을 의료비로 처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심미적인 의료비, 미용 목적으로 시술하신 의료비는, 그러니까 시술하신 비용은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 의료비 제출 대상은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심미적으로 보이는 같은 목적의 같은 시술이더라도 이게 씹기가 어려워서 꼭 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교정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씹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 의료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미용, 성형 수술 등을 위한 비용은 제외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료가 같은 시술이더라도 얘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구분하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명시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주치 판단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분이 보셨을 때 같은 교정 치료더라도 이건 치료 목적이다라고 하면 의료비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심미적인 목적이 강하다라고 하시면은 의료비 제출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환자분이랑도 사전에 좀 상의가 돼야 되는 게 환자분은 내가 1년 동안 치과에 낸 돈이 이만큼인데 의료비로 하나도 안 들어왔다라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만약에 빼실 거라면 미리 상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제외라고 해서 마지막 줄에 적혀 있죠. 그래서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대표적으로 영양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영양제를 구입한 비용은 의료비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수납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자료 제출 전에 일단 확인하실 사항은 첫 번째로 모든 환자의 정확한 수납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세무신고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수납이에요. 수납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어떤 세무신고를 하던 간에 가장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든 환자의 정확한 수납 처리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료비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외 처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료비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다. 제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 두 번의 하나로 원클릭 다 마찬가지인데요. 수납창을 여시게 되면은 수납 상세 정보로 들어가실 수가 있죠. 아마 그냥 그림만 보셔도 어딘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공제 제외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이랑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체크박스가 있는데 하단에 찾아보시면은 의료비 자료 제출 제외라고 해서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당일 수납한 내역이 의료비 자료 제출 당시에 제외가 됩니다. 원클릭에서는 수납하신 금액 바로 옆에 체크박스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의료비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실제로 검색이 안 되고 제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제출 대상이 아닌 진료여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고 제출해서 빼주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출 대상 의료비인데 환자분들이 이거 제출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개인정보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국세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내용은. 그리고 수납자료 제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실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하는 메뉴로 가셔가지고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료 제출에서 빼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수납창에서 체크를 누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할 때 한 번에 조회를 해서 체크박스를 풀어주시는 거. 그래서 매번 수납 때마다 하는 게 나는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첫 번째 방법대로 수납창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할 때 한 번에 빼는 게 좋겠어라고 하시면은 자료 제출해서 검색하신 다음에 체크박스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납창에서 하실 때는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근데 반대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조회 화면에서 하실 때는 체크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반대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단계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자료 제출 기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년 1월 1일부터 이제 1월 7일까지 첫 주를 제출 기간으로 주긴 합니다. 근데 이때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출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시간 제한을 두고 추가 제출 기간을 약 3일이나 5일 정도 주긴 해요. 하지만 추가 제출 기간까지 가시게 되면 사유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긴 하지만 왜 늦게 냈는지 적으셔야 돼요, 비고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기왕이면 이제 제출 기간 안에 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년도 12개월분 1년치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은 보험진료에서 총진료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이 내신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제출하신다는 거를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에서 하냐면 프로그램마다 EDI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EDI 메뉴로 가시면은 대부분 이제 어떤 매체를 사용해서 전달할 때 이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험 청구 송신하고 나서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접수증이나 반송증 같은 거 받으실 때도 보통 EDI 메뉴에서 많이 하시죠. 또 가장 자주 하시는 거는 치료제로 신고하실 때, 재료들 신고하실 때도 EDI 메뉴에서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하시는 것도 EDI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DI에 문서 작성 및 손신해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들어가시고요. 당연히 이제 기간은 아시다시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1년치를 검색을 해주시고 기준 시점은 수납이 잘 되어 있으신 치과들은 수납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 수납일 기준을 진료일 기준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진료일 기준으로 바꿔서 보내시는 치과들은 정말 1년치 수납 처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그냥 보내려고요 하는 치과들이 진료일 기준을 쓰시는 거고요. 수납 처리를 가급적이면 다 하시고 수납일 기준으로 잡아주셔야 환자가 수납한 기준으로 의료비 자료 제출이 잡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연말에 진료비가 끊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게 이슈인데 예를 들어서 진료비는 12월 1일에 받았어요. 근데 진료가 끝나는 시점은 사실 다음 해 1월, 2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진료는 12월에 다 끝났는데 환자분이 돈을 내년 1월에 내셨다. 22년 1월에 내셨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수납을 실제로 안 한 거기 때문에 수납일 기준으로 잡으시게 되면은 이 환자는 21년도 자료 제출 대상이 안 됩니다. 늦게 내셨기 때문에. 근데 진료일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이듬해 수납을 하셨더라도 진료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진료가 이루어졌으면 금액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권장드리는 거는 수납 처리를 바르게 하시고 수납일 기준으로 검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고 나면 기간에 따른 조회가 쭉 일어나겠죠. 그럼 그 조회된 내역을 자료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국세청 홈택스로 연동 처리를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혹시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사용을 안 해본 치과들이 간혹 있기도 하거든요. 혹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했었나?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경우들도 있으신데 치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해서 미리 가입 처리를 해두셔야지 의료비 자료 제출하실 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지금 10월 마지막 주니까 굉장히 딱 좋은 시기예요. 의료비 자료 제출을 준비하시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연말정산 하실 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청구 프로그램의 수납 자료를 꼼꼼히 정리를 한다. 혹시 1년치 중에 정산 처리가 잘 안 돼 있는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조금 더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수납 자료는 미리 표시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미리 찾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폐업을 하신 치과들도 자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폐업해서 병원 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 대표자 개인 개인 인증서 있죠. 은행에서 사용하시는 인증서. 그 인증서를 사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출 자료랑 국세청 신고 금액이 맞지 않으면 혹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하는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자료 제출한 의료비 내역이랑 국세청에서 세무신고 받는 내역을 같이 크로스해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제출한 거랑 국세청 신고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아주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두 개가 맞긴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딱 안 맞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맞도록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환자가 자료 제출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의료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라는 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명을 하셔서 치과에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환자분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은 우리 측에서 다 하더라도 환자분이 의료비 조회하신 다음에 체크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시기만 하면은 사실 제외가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외 처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치과에서 치료한 의료비 금액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50만 원은 의료비로 넣고 싶은데 나머지 50만 원 넣기 싫다라고 하면은 치과에서 나눠서 넣어주지 않으면 한 번에 체크박스, 환자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한 번에 체크를 넣거나 빼는 것밖에 못 하세요. 그래서 환자가 일부만 원하실 때는 치과에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연중에 양도양수를 한 치과인 경우에는 병원 정보를 수정하신 다음에 양도양수하기 전 치과 정보로 한번 보내시고 그 다음에 양도양수한 치과 정보로 다시 병원 정보 수정하셔서 한 번 더 기간 설정해서 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을 같이 쓰셨을 때만 발생하는 문제고요. 프로그램을 같이 쓰지 않으셨을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수납 자료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아까 조회하실 때 수납의 기준 말고 진료의 기준으로 조회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수납 수단별로 하려면은 사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업무 자체가. 그래서 그냥 합산 금액을 보내시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토탈 금액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수납 처리를 매번 잘 해주시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 주인은 사실 나예요. 항상 원장님들과 직원분들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장님들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직원분들은 내가 이걸 더 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꼭 해야 될까라고 하는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가 서로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지만 더 시너지가 나고 더 좋은 직장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그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같이 해야 될 일을 좀 의논을 하고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래 이 일은 누가 하고 이 일은 누가 하고 또 이런 공동 배분을 하는 작업을 좀 해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치과에서 이제 프로그램 활용해서 사무관리하는 것들을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